지금 급식 체제는 반드시 변해야 되고, 변하는 패러다임은 우리가 지금 급식 체제의 맹점 중에 하나가 한 30% 내지 50%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친환경 구매센터에서 구매하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30%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원순 씨가 요구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에서 구매를 해라. 만약에 구매를 안 하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감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우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1,548억 원어치를 팔을 때 158억 원을 이득을 봅니다. 유통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센터 그 거래하는 그 사이에 이제 이득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하고, 이 비싼 가격에 물건 산 것을 비싸다 보니까 음식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질이 저질이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럼 비싼 가격이라면 급식비를 더 올려주겠다 그래서 2,500원짜리가 4,100원이 됐어요. 4,100원이면 나가면 얼마든지 4,000원대에 식사할 수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100원까지 올려주니까 저 작년에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들한테 우유가 나왔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받는 급식비가 좀 적어요. 중학교 학생이 4,100원이라.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이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유를 그냥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에 어떤 데가 뭐 우유가 10몇 개나 뭐 있고 몇 개나 어떤 데가 갖고 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완전히 비싼 저질 강제급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4,100원이라는 돈을 남길 필요도 없어요. 왜? 남겨봐야 뭐합니까? 나오는 돈이에요. 그걸 안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시한 박원순 시장은 나쁜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쁜 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식은 나쁜 급식이에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급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할 것은 착한 급식으로 가야 된다. 예산이라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 7조 원이 좀 넘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뺄 거 그냥 월급 나가고 꼭 나갈 거 딱 나가고 나면 1조 원 조금 더 남아요. 그 중에서 한 6천억 원 정도를 교실 짓고 리모델링하고 뭐 이 40~50년 돼서 비세는 거, 화장실 고치고 이러다 보면 없어지고 한 6천억 원이 원어민 부르고 뭐 부르고 다 교육 예산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작년에 4천억을 쓴 겁니다. 이걸 고등학생까지 하면 6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돈을 빼내기 위해서 뭐를 하냐? 결국에 다시 역습하는 거예요. 서민자녀한테 역습하는 거예요. 왜? 서민자녀들의 어떤 이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원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교육 예산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빼갔어요. 없어요. 지금 서민자녀들이 혜택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밥 한 끼 공짜로 먹는 대신에 서민자녀들 뒤로 다 빼가니까 결국에 조삼모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정책이라고 계속 추진하는 밀어붙이는 박원순 시장은 나쁜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이면서 또 우리가 착한 급식으로 나아가서 이 착한 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웨덴 같은 데는, 스웨덴, 핀란드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돈을 받으면 4,100원을 받으면 가격이 쌀 때는 돈을 좀 남겨가지고 학교 운영비로도 쓰고, 운영비에 있는 것 좀 가격이, 음식 가격이 올라가면, 식재료가 올라가면 좀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장 책임해야 합니다. 꼭 여기에서만 살아!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음식 가격도 필요하지만 규제를 하지 말고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믿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 음식값에 식재료값에 손댈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분, 지금 옛날에는 음주운전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조금 좀 분위기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이 분위기를 무시하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나쁜 시장님이 계속 나쁜 급식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주장입니다. 여기에 밥을 이 학교에서 먹여야 된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80년대부터 해서 하여간 어떻게든 급식을 하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부터 하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엄마들이 젊은데 왜 고등학교 엄마들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여간 젊은 이 2003년 6년도에 저 급식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직영급식으로 완전 바꿨습니다. 직영급식 바꿀 때 문제 많았죠. 2010년도 2월 19일까지 바꾸라고 이제 완전 법적으로 돼가지고서 바꿨는데 그 위탁급식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탁급식이 나쁜 게 아닌데 이걸 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쪽에서는 연구하시는 분이 부족해요. 연구하고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아까 계시던 신현중 위원장님께서 그때 문제를 제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 저쪽에 워낙 이 폭넓게 친환경까지 막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논리에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2001년도인가는 뭐 안상부시장이 과천에서 약간 무상급식 한 적도 있어요. 무상급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병마장 있고 뭐 있고 거기 세금이 나오더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면 해도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과 전시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 안 끝나서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갈 길이 태산인데 급식에다가 다 쓸어넣어서 우리 교육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김상균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또 오세훈 시장님이 그때 저기 할 때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33%가 안 넘어서 그렇지만 무엇은 좀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이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지금 얘기한 것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얻어먹어야 되냐 이 서울시 예산에서 또 서울시 교육예산에서 뺀다니까 너무 비난이 많으니까 이제 의무급식 해가지고 국가가 되라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도 그러니까 하여간 세금이라고 하면 가짜민주화 주사 만들어서 막 주고 어떻게든 세금이라고 하면 막 퍼주는데 아주 이력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 정말 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나는 이거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급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친환경을 빙자해서 어떻게 감자가 3,100원인데 4,800원에 팝니까? 깡 감자를 한 업체에다가 아이고 저도 그런 데 있었으면 1개월만 장사해도 그거 굉장히 낫겠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냥 158억이라는 돈이 그냥 이득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 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 지정 자체가 계속 부실업체가 나고 어느 업체 지정하고 나면 한 해에 뭐 20, 30개씩 막 부실업체가 나고 막 난립니다. 똑같은 업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경기도는 조금 낮은 걸 경기도 내에 있는 농산물 생산 농가에다가 또는 축산 농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자기 농가지만 서울은 농사 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꼭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니 이건 완전히 그냥 뒷돈 챙긴다고 좌익의 먹이 사슬이 됐다고 합니다. 좌익의 먹이 사슬이 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밝혀주신 최민복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센터가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취약 필수비 무상설 이것은 뭐 이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돈이 남는다면 돈이 다른 데 쓸데없이 남는다면 다른 것보다는 우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어떻게 됐든 얘들이 6만에서 15만으로 생각되는 노조 만들려고 하죠. 또는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 같은 거 일괄적으로 또 학교에 뭐 앨범이라든가 또 학교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한쪽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지금 일부 교과서는 아무런 판충 운동도 안 하는데 국어 교과서인데 한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또 학교 도서관에 그 특정한 전태일이라든가 또는 김구라든가 엉뚱한 사람들 책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좌파에서 조금 좀 날뛰고 좀 굉장히 좀 낮으면 그 사람들 책을 막 사줘요. 창고에 그냥 쌓여있는 책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러한 착한 급식, 우리 착한 급식 하겠다, 착한 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세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급식, 세금급식 얘기는 조금 좀 가라앉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싼 저질 급식도 있고 뭐 용어가 많아요. 착한 급식도 있고. 그런데 부자나 세금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좀 급식비를 부담해야 될 사람이 약간 창피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이나 보재기보다 가위 내는 게 약간 좀 저기 하다고 그러듯이 약간 미묘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뭐 1546억 매출에서 158억 풍리받았다는 거 뭐 딱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배옥병 씨의 남편이 송병춘인데 송병춘이가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로 있었어요. 박년이가 딱 데려다놨어요. 그런데 박년이 끝나자마자 박원순 씨가 데려갑니다.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참여연대에서 옛날에 저기 한 걸 보면 아주 상당히 맨 처음에 이제 장하정 교수님 저기 해가지고서 뭐 200억을 받아가지고 지배구조연구소를 고려대에다 차렸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법적 공방이 있어요. 강용석 씨가 이제 풍도냈는데 강용석 씨가 장하성 씨하고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도한 내용이 지금 약간 법적 공방이 있어서 제대로운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삼성도 조금 좀 그런 데다가 돈을 댔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한번 질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납부 투표 거부 시민 운동 이게 1에서 27%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조금 말하자면 국가에서도 오세훈 씨에 대한 견제 세력이 약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런 거 보면 배옥병이라는 사람 개인이 이득을 챙겼느냐 아니면 송병준이가 아까 정몽준 의원 얘기하신 거 보세요. 급식을 하니까 좋더라. 그런데 교장이 구매를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거예요. 4,1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급식비예요. 저희들은 옛날에 1,900원, 2,000원, 1,800원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올리라니까 그걸 안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3,000원이 많은데 4,100원 나오면 4,100원짜리 하는 거예요. 애들 버리던 말던. 그렇게 지금은 그 돈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하여간 말하자면 친환경 농산물센터에서 구매를 안 하니까 송병춘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 짜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이 돈 벌었다고 하면 이제 안 되죠. 이건.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비 단가가 2,500원에서 1,500원으로 4,10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식자재 독점권 이것은 상당히 문제예요. 이것은 최명국 교육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밝혀주신 건데 여기에 미래한국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정기 구독자인데 요 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저기를 했습니다. 공짜급식의 역습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지원을 계속해서 중단하면서 친환경이라는 말로서 이제 비싼 저질급식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잔반 증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학교마다 잔반을 몇 킬로를 내보내는지 그 잔반 그 계약이 있으니까 보면 그게 굉장히 증가했더라고요. 그 수치상으로. 그래서 결국에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서민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방과후나 뭐나 이런 예산이 깎이면 결국에 부자들은 학원 보내니까 괜찮지만 이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4천억이 삭감됐다는 거 비싼 저질급식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표기와 교육 증가 뭐 쭉 여러 가지 매점에만 몰려요. 애들이 점심시간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누구있거나 뭐 하거나 아예 식사를 안 가는 애들도 따져보면 그냥 상당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들이 사실 8시간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은 교사도 근무시간으로 치거든요. 그럼 학생들 지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점심시간에 돌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좀 더 저희들 착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 반납하고 제가 개인 시간 안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장 선생님이나 저 교원단체나 여러분들도 착한 급식 하게 규제 풀어주세요. 저 친환경 급식센터나 뭐나 다른 거 하지 말고 학교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고, 만약에 급식비를 학교에서 조금 좀 운영위원회 규제나 해가지고 4,100원에 나오더라도 3,800원에 만약에 해서 애들이 맛있게 먹는다면 나머지 돈 학교에서 저 운영비를 또 교육에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자본주의국가에서 그냥 내보내는 대로 그냥 다 그냥 그거 안 쓰면 처벌하다시피 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비정규직만 증가했고, 그래서 소득별 선택급식이라는 말 어려워요. 이걸 착한 급식이라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착한 급식은 가족과 식사하던 이러한 것에서 이제 수익자 부담하던 위탁급식으로 바뀌고, 이제 비싼 저질 공짜급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 가용예산, 학교에 내려준 예산이 얼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핀란드하고 저기밖에 없어요. 스웨덴 거기밖에 없어요. 미국이고 영국이고 뭐고 다 30% 몇 프로 다 이 무상급식 아닙니다. 근데 이 예산을 우리도 100% 다 못 내려줘요. 100% 다 내려주는 도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 뭐 10년 있다 20년 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간 그쪽으로 가는 건 뭐 막지는 못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부유하게 되기 전까지는 내려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결정해가지고 저렴하고 맛있는 이런 착한 급식을 하겠다, 착한 지도를 하겠다, 착한 교육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거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착한 급식 쪽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또는 교육감님, 정치인에게 착한 급식을 위한 조직과 공정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농장 직거래를 허용하기도 하고, 이거 다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입찰 시스템을 변화시켜가지고 뭐 바나나를 일주일에 10만 개씩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줘라 그렇게 하면 이걸 업자한테 안 사요. 수입업자한테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학교에다 지금 배달해라 그렇게 하면, 통에다 배달하는 거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가격 자체가 수익가가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14만 개의 뭐 공정무역 초콜릿바하고 28만 개의 공정무역 바나나를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거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핀란드는 무료급식 식당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여기도 저 보니까 4,000원 근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운드로 그 나라 돈으로 이렇게 유로로 따지니까. 그런데 학생들을 참여시켜요. 배식이든 이 요리 과정이든 뭐든 하여간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학생 참여, 이거 우리는 학생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먹으러만 가고 교사들하고 이제 따로 먹는 시스템인데, 교사들도 학생들을 같이 먹여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한때 저희는 수저를 갖고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일중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수저 갖고 오면 200원이가 깎아줬어요. 네? 왜냐하면 수저가 아니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차등한 거를 학교에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운영 주체, 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 시스템이나 뭐 감사는 다 맞습니다만, 하여간 급식 참여를 허용하는 것, 이런 것은 규제를 풀라. 학교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다 구매해라. 안 하면 감사하겠다. 이건 사기죠. 이건 우연이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도하겠다 이래. 그러니까 지도하겠으니까 이러한 시설도 15만 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공회대가 나오는데, 94년도 이재정 씨가 총장 된 다음에 97년에 2003년도까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성공회대에 저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신영복 씨, 또 조희연 교수, 서울시 교육감 나오시는 분, 한명숙 남편 박성준 씨 다 통역당 사건 이 통일한강당 사건 관련자입니다. 진영종, 정혜구 씨는 문재인 씨 선거 캠프에서 선거 했던 사람입니다. 한홍구 좌빨사학자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또 김재동 씨도 여기 있어요. 07학번입니다. 그 노무현 때 가서 막 노제할 때 하던.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체가 무엇에 굴복했는지, 또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화약도 만들고 이런
그 국방기업이 어떻게 돼서 이 좌파 지식인을 키우는 이 본사인데 여기에서 좌익 사고를 가진 애들 키워가지고 개너리와 백화점 취직시키고 뭐하고 한다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설득시켜서 우리가 좀 더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효리도 있고 뭐 저 윤두현도 있고 뭐 김미화도 있고 김대동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 아름다운 가게가 480억 자본금인데 종북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한테 13억 5천만 원 변호사도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단합하고 기업체 정치인 설득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또 재단 부분도 설립하고 하면서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서로 상호 지원하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서 합심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급식 이것은 반드시 착한 교육과 착한 지도로 우리가 승화시킬 것이고 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친환경 급식센터를 가지고 휘둘렀다는 것은 나쁜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